화면 밑에 보시면 169페이지 교재 밑에 보시면은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냥 인터넷 서핑만 합니까? 워드 작업만 합니까? 엑셀 파워포인트 합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댁에서 포토샵을 하세요? 동영상 제작을 하세요? 뭘 하세요? 엑셀을 죽어라고 틀어놓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 위주잖아요. 방송 강의 듣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가 저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포토샵 할 거거든. 어쩌다 한번 게임도 할 거거든. 근데 그 어쩌다 한번 때문에 비싼 컴퓨터를 살 거냐 이거예요. 저는 직업이 컴퓨터 계열의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는 뭐 게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컴퓨터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돌아가야 되니까, 아니까 저는 이제 중고 제품으로 제가 맞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들 같으면 인터넷 수능 방송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 고3짜리 학생이 포토샵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막 게임이 미치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풀 때. 그럼 PC방 보내야지. 집에서 컴퓨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17인치 가지고 게임하면 재밌겠어요? 모니터가? 27인치는 써야지. 큰 모니터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 버벅거리는 거 가지고 클릭하면 어디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컴퓨터 갖고 게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C방에 가면 마우스도 좋고 키보드도 게임용으로 나온 거라서 잘 되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엄마가 야 너 PC방 가서 한 3, 4시간 두들기고 와 그러면 가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그거를 집에서 엄마 나 이 컴퓨터 갖고 게임해야 되니까는 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라는 아들도 잘못되는 거고, 만약에 자녀가 그랬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하게 되면 뭐를 전공에 따라 달라지겠지. 주로 컴퓨터 갖고 뭐 해요? 대학생들이 레포트 작성하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디자인 계열의 학생이라면은 그래픽을 많이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냥 그 전에 쓰던 것도 돌아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도 굉장히 얇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이 문제라. 노트북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노트북을 좀 하나 소개해달라 그래서 노트북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갖고 구매하세요, 인터넷상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하시길래 카탈로그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그랬더니 하이마트에 가서 카탈로그를 갖고 오셨어. 그래서 거기 있는 모델을 딱 보고 이거 사세요 그랬어요. 화면도 굉장히 큰거. 왜 PC 데스크탑을 안 쓴대? 데스크탑을 안 쓰신대. 없대.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하려면 귀찮으니까 들고 다녀도 하야겠고, 일단은 노트북이 필요하대. 그러면 성능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능 좋은 거를 100 얼마를 주고 샀어요. 145만원인가 삼성 거. 가방에 집어넣고 매야 되는데 이분이 몸이 좀 약하셔서 그런지 캐리어를 끌고 다녀요, 노트북을. 좀 안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냐면은요, 한 15.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6인치면 일반 노트북 중에서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울트라북에 얇은 거예요. 근데 그래픽 카드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하드는 SSD 달려있고 하드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자동차로 표현하면 벤츠 한 500 정도 되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노트북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를 더 장만하셨어요. 이번엔 작은 거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13.3인치 13.3인치면 요만큼 되나요? 요거보다 작을래나? 두께도요 별로 안 두껍죠? 얘보다 얇아요. 이게 노트북인지 그냥 태블릿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그것도 1920에 해상도가.
우리 집에 있는 디지털 TV하고 똑같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능이 좋죠. 잘 돌아가죠. 예. 두 개를 갖고 쓰시는 거예요. 큰 거는 집에다 놓고 쓰시고 작은 거는 들고 다니면서 쓰시고.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조그만 걸 처음부터 추천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생각을 잘못한 거였죠. 야리야리 하신 분인데 큰 거를 주문해 드렸더니 백에다 맬 수가 없어. 너무 무겁다고 캐리어로. 그것도 좀 힘들어 하는 거 같고. 예. 자, 그러니까는 노트북을 쓰신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노트북을 갖고 어떤 용도로 쓸 거냐 하는 거야. 난 보험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보여드려야 돼. 이 상품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카talog 들고 다니면서 무거우니까 딱 보여드리는 거지. 그렇게 할 거라면 굳이 큰 거 필요 없잖아요. 또 무거운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힘들잖아요. 보험 처리하러 다니시는 분이 가벼운 거 써야 되니까. 그런 노트북은 이 지금 책에 보면은 그래픽 관련 업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단순 컴퓨터 업무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 구매하셔도 되거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거기에 지금 업그레이드한 부품 뭐 목록 나와 있는데 CPU, 메인보드, 뭐 파워, 그래픽 카드, 메모리, 하드, ODD, 케이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립할 거냐 살 거냐 하는 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살 거라면 어떤 거를 사야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못 해드려요. 이 사람이 취향을 모르잖아. 제가 뭐라고 하느냐, 카talog 가져오세요 그래서. 삼성 거 가져오세요 그래. 삼성 거. 삼성 거 사시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니터도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드렸더니 모양이 안 이쁘대나? 모니터 모양이 안 이쁘대. 모니터를 모양으로 봐요? 화면으로 보잖아.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성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박스 그대로 담아서 반품하면 되거든요. 용산에. 그래서 삼성 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삼성 거를 갖다 드렸어요. 했더니 오, 너무 이쁘대. 아니지, 삼성 거라는 거지. 삼성이 마음에 들어온 거야. 그분은 초보자거든요. 초보자는 삼성 게 제일 좋습니다. 초보자를 좀 벗어나면 LG 거를 쓰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초보자는 무조건 삼성 거 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초보자 아니시잖아. 말은 많이 들으셨잖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초보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이마트 여기 화곡역에 있는데 하이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서 TG3보, LG, 삼성 컴퓨터 카talog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카탈로그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 얘는 CPU가 뭐고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돼 있고 얘는 모니터가 몇 인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럼 가서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 가격을. 삼성 거는 비싸요. 삼성 거는 비싸요. 아니면 조립을 하든지. 조립을 한. 여기 책에 이런 거 써 있어요. 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느냐 이거지. 왜? 믿을 수 있는 전국적인 서비스망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용산에 가면 케이스 얼마나 예쁜데요. 뭐 삼성 키보드는 더 이뻐요? 삼성 마우스는 뭐 얼마나 이쁘다고. 똑같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정적이에요. 일반 조립 제품은요 이것저것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조립해서 쓰다 보니까 충돌은 안 나는데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메인보드가 몇천 가지고 CPU도 종류가 몇백 가지고 메모리도 종류가 몇백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조합을 해서 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작동이 잘 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안 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립 제품이 아니라 삼성 완제품은요 테스트를 해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조립 라인에서 생산을 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삼성 제품을 쓰거나 LG 제품을 써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리고 또 조용해요. 조용하고 깨끗해요. 네, 깨끗해. 그게 브랜드 제품의 의미지. 비싼 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품 OS가 들어있다 뭐 이런 건데, 정품 OS가 들어있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거든. 삼성 컴퓨터에 운영체제 윈도우 깔려있는 거는요, 윈도우 값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립을 했는데 윈도우가 안 깔려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 윈도우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깔아요? 야매로 깔 거 아닙니까? 정품 주고 살려면 비싸니까. 정품 윈도우가 예를 들어서 27만원인데 삼성 거를 사면은 5만원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 10만원만 추가하면 27만원짜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브랜드 제품이 낫지. 근데 그 삼성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삼성 거만 돌아가. LG 컴퓨터도 연결하면 LG에서는 그 윈도우가 안 돌거든요. 삼성 거만 돌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LG 거는 LG 거만 도는 거고. 그래서 저렴하게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쓰셔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윈도우는 있으니까 집에 윈도우를 굳이 뭐하러 또 사? 있는데 정품을. 그러니까는 저는 사서 기계만 사서 제가 깔면 되잖아요. 그럴 건데 조립을 쓰는 거고. 또 브랜드 제품도요. 브랜드 제품도요. 윈도우 안 깔려있는 브랜드 제품 많아요. 그걸 우린 프리도스라 그래요. 프리도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 운영체제가 윈도우라고 일반적으로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를 프리도스 PC라 그래요.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가 탑재돼서 들어온 거예요 정품이. 그런데 프리도스를 사면은 기계만 사는 거죠. 조립 제품을 사는 거예요. 삼성 거로. 윈도우는 내가 까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거 사셔 쓰시면 되지. 그러면 삼성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계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부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제품을 쓰던 브랜드 제품을 쓰던 아니면 조립 제품을 쓰던 간에 작은 케이스는 쓰지 마세요. 케이스가 작은 거는요, 아까 여기 삼성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거 뜯기도 힘들잖아요. 뜯어놓고 봐도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뭐를 확장을 못 시켜요. 저거는 아주 잼뱅이죠. 한마디로 불편해요. 예. 저거보다 그 케이스가 조금 더 크셨는데 슬림이죠. 네, 슬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높이만 조금 높아졌나요? 슬림 제품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안에다 하드를 더 하나 집어넣고 안에 부품을 더 집어넣지 않고 쓰겠다 이거야.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쓸 거라면은 슬림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드를 하나 더 꽂으려고 그래도 저기 꽂을 공간이 없단 말이야. 노트북은 하드를 더 꽂을 수 없잖아요. 근데 노트북 중에요, 어떤 노트북들은요 하드를 2개씩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일반 하드가 아니라 SSD를 다는 거죠. 노트북용 하드는 작으니까. 노트북용 하드는요 크기는 딱 요 절반이고요, 두께도 요거 절반밖에 안 해요. 요즘 나오는 또 노트북용 하드는 일반 하드의 높이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 굉장히 작죠. 크기는 요만한 거고요, 절반만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노트북 안에다가 2개씩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 노트북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부피감이 좀 있어요. 그 울트라북이라는 납작한 거 말고 거기는 더 이상 꽂을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어떤 정도로 쓰실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향후 내가 여기다가 뭐를 더 업그레이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모리 2기가짜리를 사면 안 되지. 최소한 메모리는 8기가는 돼야 돼. 4기가 갖고는 약해요. 64비트 돌리기에 향후 뭐를 할래도 최소한 8기가 정도가 돼야 빵빵하게 돌아가거든. 그럼 처음부터 8기가짜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돼. 삼성 것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도 노트북을 구매할 때 기본 4기가였는데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추가 요금만 내면 되잖아요. 노트북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가져와요. 11번가의 물건을 살 때도. 하드도 500기가 들어있는 거 빼고 2000기가짜리 2테라짜리로 바꿔달라 그러면 그거로 갈아주면 되고 차익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프리도스 노트북을 산 거거든. 윈도우 안 깔려있는 거. 그러니까 싸죠. 윈도우는 제가 있으니까 그걸 깔아주면 되지. 그렇게 해갖고 쓰니까 이상 없이 잘 돌아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리얼 넘버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어떤 시리얼 넘버요? 그뭐 없는 시리얼 넘버? 예, 윈도우에 시리얼 넘버가 있죠. 예. 시리얼 넘버를 하나밖에는 못 쓰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윈도우가요, 저는 7, 8, 8.1 세 가지를 갖고 있고요. 우리 애도 윈도우 8, 8.1 정품을 갖고 있어요. 제품 번호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정품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생들은 윈도우 8.1을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초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자우편 주소가 학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뭐.ac.kr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내가 대학생이다, 교직원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고등학생은 highschool.kr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전자우편 서비스를 안 해주는데 대학은 해주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MS사로 보내는 게 있어요. 뭐 사이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거기서 윈도우 8.1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짜로 줘요. 쓰라고. 그리고 개발용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몇백만원짜리. 다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대학생들은. 그런 게 MS사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윈도우 8.1 정품을 쓰니까는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 제품 번호 하나만 갖고 있으면 2명 이상은 못 쓰죠. 당연히 혼자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야매 버전을 쓰는 거지. 야매 버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받은 그런 거를 쓰면 제품 번호를 무력화 시켜 갖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트북은요, 가장 큰 단점이 무상 서비스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 안에 고장이 안 나는데 1년 후에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엄청나요. 어떤 분은 노트북을 갖고 쓰시다가 액정이 깨졌대요. 액정 수리비만 뭐 20만원. 아까 어떤 경우에는 커피 흘려가지고 뭐 40만원. 그런 거는 무상이 아니잖아요. 1년 이내에 하더라도. 소비자 과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따로, 그 다음에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파워, 전원공급 장치서부터 시작해서 케이스야 무슨 뭐 무상 서비스가 필요 없겠지만 전원공급 장치 같은 경우도 무상 서비스가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그래픽카드도 보통 3년 내지 5년이고, CPU는 3년이고 다 있단 말이에요. 무상 서비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것도 무상 서비스 기간이 다 있죠. 당연히. 근데 노트북은 1년이고 데스크탑은 보통 3년씩 가요. 삼성 것.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아니까. 근데 기계가 결함이 돼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윈도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컴퓨터가 안 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컴퓨터를 켰더니 뭐가 느려졌다든지 뭐 광고창이 떴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램 문제잖아요. 프로그램 문제는 AS 안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 AS 해달라고 그러면요, 윈도우 새로 까세요 그러거든.
윈도우 새로 까는 거는 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설명서에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지. 부품 자체가 안 되는 부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품이, 부품이 아니고 부팅이 아니니까 부팅이 안 되는 거는 기계 결함이 아니라 윈도우가 깨진 거잖아요. 기계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니까. 프로그램이 안에서 뭐가 잘못돼서 부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점 내서 다 열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저걸 다 뜯어서 하려니까는 여러분한테 시간적인 배려를 못 해드리는 거야. 제가 이제 평일날 시간을 좀 내서 여기 있는 기계를 가지고 제가 뚝딱뚝딱 한번 열어가지고 테스트 해볼 거니까는요. 두고 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이 하드는 제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던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 선생님 그 노트북은요 예? 모바일 결제 같은 거 할 때 그 결제 수단이 잘 안 되나요? 모바일에서요? 아니 그 노트북 노트북에서 결제 수단하고 상관이 없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결제 수단이야 어차피 프로그램 깔아서 쓰는 거니까 똑같죠. 그거야. 그 다음에 지금 173페이지 보시면은 뭐 일반 사무용은 뭐 내장형 VGA 메모리는 몇 기가고 뭐 하드는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가정용은 뭐고 게이머를 위한 건 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났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좋은 걸 쓰셔야 좋습니다. 자, 186쪽 보세요.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는 부품을 다 뜯어갖고 이제 열었잖아요. 근데 지금 186쪽에 보면 메인보드 그림 보이세요? 그 메인보드는요, 큰 거예요. 이 메인보드는 좀 비싼 것 같은데요? 구형은 구형이래도. 왼쪽에 하드 있죠? 메모리 2개 있죠? 그래픽 카드가 큰 거, 메인보드 밑에도 하나 있고 메모리 밑에도 하나 있는데 뭐 큰 거를 써야 되겠죠 뭐. 오른쪽에 보면은 장갑도 있고 뭐 케이블 타이도 있고 십자 드라이버도 있고 핸드크림을 충분히 발라준 다음 작업을 진행하라는데요. 왜 그럴까? 정전기 때문에. 정전기 때문에. 정전기 많이 발생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핸드크림 바르세요. 마사지 해주시고 나서 하시면 돼요. 여름철엔 정전기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겨울철이 문제지. 일단은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케이스, 메인보드 다 가져오면은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힘들면은 뭐 천상 집에 있는 컴퓨터 뜯어가지고 청소하는 조립해 뜯어가지고 청소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방법이죠. 뭐. 예.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는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기계를 하나 뜯어가지고 또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조립을 다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아까 제가 컴퓨터 연결해 갖고 시머스 셋업 들어갔잖아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삼성전자 거는 F2번 키 눌러요. 시머스 들어갈 때. 그리고 대부분은 딜리트 키 누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에 무슨 화면이 떴단 말이야. 시머스 화면이 뭐가 떴어요. 그러면 기계가 작동된 거예요. 근데 삑삑삑삑 소리가 나고 화면이 안 뜨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조립을 잘못한 거예요. 화면이 안 뜨는 거는 CPU를 잘못 조립했다든지 메모리를 잘못 조립했다든지 그래픽카드가 잘못 조립됐다든지 하여튼 이거예요. 하드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드는.
하드가 있던 없던 화면에 시머스는 떠야 되거든. 시머스는 메인보드에 있는 게 뜨는 거니까. 메인보드에 있는 시머스를 가져오려니까는 뭐가 필요해요? 화면 모니터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메모리가 필요하죠. 메모리가 없으면 시머스 화면이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하면서 다시 전원을 딱 눌렀더니 삑 하고 소리가 나더라. 그러면 OK라는 뜻이에요. 삑 소리가 한 번 나면. 근데 삑삑삑삑 여러 번 소리가 나더라 이거야. 삑삑 삑삑 이렇게 두 번씩 나는 것도 있고, 삑삑삑 삑삑삑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삑삑삑 하고 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삑 소리가 나면 불안한 거예요. 현대 경쾌하게 삑 하고 지나가더라. 그럼 OK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설명 보면은 삑 소리가 한번 들린 다음에 F2번 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시머스로 진입합니다 라고 해서 그 하단에 파란색 바탕에 시머스 화면이 뜨면 OK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하드 디스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DVD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화면에 뜨거든, 글자로.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뚜껑 덮으면 되죠. 케이블 너덜너덜한 거는 끈으로 묶으면 되고. 자, 211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PC를 조립했는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데, 아까 제가 저기 케이블 꽂았잖아요, 멀티탭에다가. 근데 불이 안 들어왔잖아, 멀티탭에 불이. 알고 봤더니 이 벽단자에 있는 저기 코드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쪽 강사 자리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했더니 불이 들어오더라 이거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이게 파워 서플라이 뒷모습이잖아요. 여기 온오프 스위치 있어요. 여기도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게 많거든요. 아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오프로 돼 있으면 안 켜지는 거니까 온으로 하고 파워를 눌러야지. 부팅이 되지 않는다? 부팅이라는 말은 이제 삑 해갖고 화면에 글자가 보이면 돼요. 하드가 연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윈도우가 켜지지 않게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이제가 열리겠지 뭐. 근데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고 파워를 눌렀더니 붕붕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 하는 거는 회전체 뒤에 팬들이 있는데 팬에 뭐 이물질이 꼈다든지 아니면 그 팬에 이상이 생겨서 돌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소음이니까. 새 거는 안 그래요. 오래된 거는 그러거든. 그럼 뭐를 하면 좋아요? 기름 칠하면 좋죠. 근데 기름을 함부로 칠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라고 들어보세요. 구리스? 이 구리스가 윤활유인데, 이 구리스가 찰떡 같아요.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베어링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컴퓨터 좀 회전체에다가 그거를 떡떡 칠하듯이 바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식 구리스도 나와요. 저는 한 통 샀거든요. 연전체 잘 쓰고 있어요. 그 대문 열 때, 현관문 열 때 뿌그덕뿌그덕 소리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첩 자리에다가 그리스를 쫙 뿌려주면은 부들부들하니까 소리 안 나고 잘 열리죠. 집이 오래되면 삐그덕 소리 나잖아. 특히 한옥. 대문을 열라 그러면 삐그덕 소리 나잖아요. 그때 그것만 딱 발라주면은 아주 그냥 소리 없이 잘 돌아가죠. WD-40도 있어요. WD-40하고 그리스는 달라요. W40은 뭐냐면요, 녹 제거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녹이 제거되니까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리스를 더 발라줘야죠. WD-40은 빨간 뚜껑 붙어있는 그 캔으로 되어 있는 그 스프레이인데,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현관문이 왜 삐그덕거리느냐, 녹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 뿌려주면 녹이 제거가 되니까 부드러워졌죠. 근데 사실 그 위에다가 그리스를 한번 더 발라줘야 좋죠. 그리스는 윤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베어링 아시잖아요. 바퀴 부분 같은 윤활유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팬들도 보면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리 있거든요. 그 안에 모터가 돌아와서 이렇게 도는 건데 그 스티커를 살짝 걷어내고 그리스를 그 스프레이로 쫙 뿌려주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붕붕 하는 소리가 사라지죠. 예, 너무 많이 뿌리시면 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죠. 218페이지 보시면 시머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보면서 시머스를 세팅해야 돼요. 시머스를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은 책에 나와 있어요. 그 230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뭐 멀티부팅을 하던 아니면 버추얼 드라이브로 해서 뭐 가상 윈도우를 설치하던 간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윈도우 10을 쓰니까는 금융거래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스캐너 뭔지 아시잖아요. 얘가 윈도우 XP에서만 작동이 돼요. 오래된 스캐너라서. 성능은 좋은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이상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그 기계 때문에 윈도우 XP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스캔할 때만 그걸 쓰니까 멀티 윈도우를 깔 필요 없이 가상 윈도우를 돌리거든요. 가상 윈도우. 우리 강의실에 가상 윈도우 깔려 있어요. 지난 기수 때 우리 사용하던 건데요. 여기에 어디 있더라, 지웠나? 이 강사 거는 지웠나 본데요. 제가 다른 데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가상 윈도우를 까는 거는 뭐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지난 기수 때 윈도우 10 설치하는 거 하다가 로그인 하는 거, 사용자 계정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이게 참 불편한 게 있더라고. 윈도우 7까지는 그냥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는데 윈도우 8서부터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특히 윈도우 10은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윈도우 10을 못 써요. 가면 갈수록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로그인을 해서 네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정품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시머스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가 작동되기 전에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정보잖아요. 정보.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건전지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전자시계가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머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건전지가 방전이 되면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시계 건전지 보이시죠? 시머스 배터리. 얘가 수명이 한 5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쓰면 5년을 가지만 안 그러면 뭐 몇 년 쓰다가 확 배려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요. 시머스 배터리가요. 2032, 2026 이 두 가지를 보통 쓸 거예요. 2032는 뭐냐면요. 직경이 20mm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3.2mm라는 뜻이에요. 2032 배터리가 직경이 2cm예요. 2cm. 두께가 3.2mm. 2026은 두께가 더 얇죠? (2016은) 직경이 2cm고 두께가 2.6mm예요. 2.6mm. 건전지 그렇게 만들어요. 그 납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납작한 건전지. 이거는 다이소에 가시면 두 개 1,000원이에요. 사실은 그 세뇨
산요? 일본 거. 그 배터리가 제일 좋은데 비싸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이소에 가서 저렴한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사다 놓고 쓰시면 몇 년간은 이상 없죠. 몇 년간 이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0개 사다 놨어요. 체중계도 쓰고요, PC에도 쓰이고요, 또 우리 가족들 컴퓨터 쓰는 것 관리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제가 또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또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좀 많이 사다 놨어요. 그럼 개당 300원이에요. 그러면 10개 들어있는 게 3,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배송료가 있잖아요. 배송료가 2,500원이거든. 3,000원짜리 사서 2,500원 배송료 불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은 거죠. 시계 건전지 종류별로 해가지고, 애들 손목 시계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시계 있잖아요, 대부분이. 거기 들어가는 건전지 다 확인해가지고 종류별로 한꺼번에 사가지고 배송을 해버리니까 묶음 배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송비 2,500원만 내도 되는 거지. 앞으로 한 100년은 저희 집 시계나 이런 거는 걱정 없을 것 같아. 많이 사다 놨으니까. 자, 지금 219페이지에는요, 그 시모스 화면이, 이거 신형이에요. 신형 메인보드는 시모스 화면이 달라요. 이거는 신형 화면입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뭐 화면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거는 신형이고요. 신형은 마우스가 지원이 돼요. 근데 구형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까 그 퍼런 바탕으로 밖에 안 나와요. 끝나요. 그거로 끝이에요. 예. 근데 뭐 퍼렇던 뻘거튼 시모스에 거의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윈도우를 설치할 때 시모스 들어가야 돼요. 예.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226쪽에.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아까 지금 이 컴퓨터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 지워줘도 좋습니까? 오케이 하셔서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거 지워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백업 받아놔야죠. 백업을 받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백업을 받으려면 얘가 윈도우가 안 켜지잖아요. 켜지는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켜놓고 나서 외장 하드에다가 받아서 USB 메모리에다 받아서 옮기면 되는데, 데이터는 들어있는데 켜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업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뭐예요? 저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뜯어서 다른 컴퓨터로 옮겨야죠. 제가 오늘 저 하드 뜯어갈 거예요. 저희 집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하드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하드가 불량인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 아까 윈도우 설치 안 들어갔었잖아요. 포맷이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저 하드를,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안 돼요. 500기가짜리는 이제는 오래된 제품이라 새로 사시는 방향으로 해야죠. 새로 살려면 그것도, 저게 뭐였죠 지금? 셀러론이었잖아요. 셀러론 CPU도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셀러론 CPU에다가 하드 새로 사가지고 2000기가짜리 사고 메모리 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거라면 그냥 두고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T코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되냐고. T코잖아. 아예 그럴 거라면 목돈을 들여서 그랜저를 사는 게 낫지, 벤츠를 사는 게. T코 잔뜩 업그레이드 하면 뭐 할 거냐고. 뒤에다가 무슨 짐 실는 칸 만들면 뭐 할 거냐고. T코인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드라이버가 뭐예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칩셋이 필요하고요. 사운드가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요. 네트워크 카드 들어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자체에다가 사운드 꽂지 않습니까? 스피커 꽂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짠짜라짠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도 인터넷선 꽂아야 인터넷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로 들어갈게요.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은, 내 컴퓨터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은 장치 관리자라는 게 나와요. 장치 관리자. 저기 장치 관리자가 나오는데, 이 장치 관리자를 보셔야 돼요. 딱 오래 걸리네. 자, 우리 컴퓨터 안에서 작동되는 하드웨어가 뭐뭐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DVD, 이런 것도 다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키보드나 마우스를 꽂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알아들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DVD 장치, 그 다음에 인터넷 장치. DVD는 컴퓨터가 알아들어요. 근데 네트워크 어댑터라 그래서 인터넷선 꽂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것도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거든. 자동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꽝이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아무리 꽂으면 뭐 할 거냐고. 무용지물이잖아.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또 하드디스크는 드라이버가 없어도 다 인식을 해요.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해요. USB 메모리 이런 것들. 근데 모니터는 또 어댑터가 필요하거든요. 모니터 연결하는 그래픽. 마우스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사운드도 있어야 돼요. 사운드도. 키보드, 마우스는 알아서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메인보드 칩셋과 사운드와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래픽. 이거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 나 그래픽 어떤 거 쓰는지 모르는데. 아까 네트워크는 뭐라 그랬어요? 리얼텍이라 그랬거든. 이거 리얼텍. 근데 내 거 네트워크 뭐더라? 드라이버가 뭐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메인보드에 나와있는 모델 번호를 보고 찾아야 돼요. 제조 회사에 가서. 삼성 거 같으면 어떻게 돼? 삼성 거. 우린 주연테크잖아요. 이 주연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요 주연테크 모델. 요 모델에 맞는 드라이버가 다 있거든요. 삼성 거 같으면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다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저번에 우리 선생님 저기 노트북 드라이버 다운로드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연결이 안 되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계만 작동되는 거잖아. 기계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드라이버를 준비해 놓고 안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때 노트북이요 윈도우 깔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인터넷이 안 됐어요. 집에 컴퓨터가 한 대 더 있다면 그 컴퓨터로 프로그램 설치해갖고 드라이버 받아가지고 USB를 연결해갖고 노트북에다 깔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트북이 인터넷 되는 건데, 우리 집에 노트북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인터넷이 프로그램이 안 깔려가지고 드라이버 안 깔려서 인터넷이 안 돼. 그럼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PC방 가야지. PC방 컴퓨터에다가 드라이버 찾는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거기서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USB 메모리에도 저장해가지고 내 노트북에다 깔아야 된다고. 그럼 내 노트북이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이 돌아갔으니까 인터넷선 꽂아가지고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수고를 덜 내면 미리 준비해놨으면 편하지. 미리.
미리. 그 다음에 이걸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죠.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백업 자료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존의 자료들을 이전해야 되겠죠. 내 컴퓨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옛날 사진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른 데로 다 옮겨 놔야지. 윈도우 포맷 해버리면, 하드 포맷 해버리면 데이터 싹 지워져 버릴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를 설치할 때 64비트냐 32비트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32비트를 설치하면은 3.25기가 4기가를 꽂으면 3.25기가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32비트가 깔려있는 컴퓨터들은 메모리가 3기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윈도우 8은요 2기가만 있어도 64비트를 설치할 수 있어요. 2기가만 있어도. 근데 윈도우 7은 4기가가 돼야 돼요. 4기가가 안 되고 2기가 밖에 안 되는데 64비트를 깔면은요 컴퓨터가 쓰러져요. 특히 셀러로는요 죽습니다. 티코에다가 잔뜩 짐 싣고 야 달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찌그러져요. 차가 부서진다고. 그러니까는 64비트를 설치하려면 덤프트럭 같이 공간도 많이 속도도 빨리 이런 컴퓨터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메모리가 좋아야 되거든.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댁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이 인터넷하고 워드 작업할 거다 그러면 32비트도 돼요. 그런데 포토샵도 해야 되고 뭐 프리미어라는 동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하려면 32비트 갖고는 버겁단 말이에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2비트잖아요. 포토샵 수업 다 해요. 하긴 하는데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동영상 편집하는 거요? 32비트에는 안 깔려요. 64비트가 돼야 깔리는 거예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은요. 그러니까 64비트에서는 32비트에서는 설치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64비트가 좋은 거죠. 64비트를 작동시키려니까 메모리도 커야 되고요. CPU도 좋아야 돼요. 제가 지금 쓰는 노트북이 셀러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윈도우 프로페셔널 버전, 얼티밋 버전 64비트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메모리 4기가에다가. 뭐 인터넷 한번 접속하려 그러면 뭐 승질이 막 올라오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그래요. 그런 셀러론 컴퓨터에는 윈도우 홈 버전을 깔아야 돼요. 홈 버전. 홈 버전을 깔아야 좋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가보시면은 거기 있잖아요. 지금 메모리가 2기가인지 현재 32비트를 쓰고 있는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얘는 2기가 밖에 안 되니까는 32비트 밖에 못 깔지. 얘가 만약에 8기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2비트 깔려 있으면 안 되지. 8기가인데 32비트면 8기가가 작동이 안 돼요. 3.25기가만 작동되는 거야. 나머지 4.75기가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제가 강의 나가는 어느 교육기관에 컴퓨터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모니터도 크고 메모리가 8기가다 그래서 우와 근데 32비트로 깔려 있더라고. 잘못 깔은 거지. 32비트 8기가는요 3.25기가까지만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작동이 안 돼요. 8기가 컴퓨터를 제대로 쓰려면 64비트를 설치를 해야만이 쫙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프로그램을 잘못 깔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컴퓨터가 64비트 깔면 어떻게 될까요? 버거워해요. 억지로 지게 지고 막 가는데 뒤에서 막 발로 차는 거야. 그럼 막 넘어져.
닫혀 이런단 말이야. 예, 맞춰서 까셔야 되는 게 맞춰서. 그 다음에 멀티부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 마세요. 멀티부팅 하면 윈도우 7도 깔고 윈도우 8도 깔고 두 개를 깔아서 쓰자 이런 얘기인데, 윈도우 10도 깔고 세 개를 깔고 쓰자 하는데 버겁단 말이야. 하나 까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만 쓰시면 좋고, 뭐 윈도우 8도 깔고 7도 깔고 XP도 깔고 뭐 다 까는 거는 뭐 프로그램이 어려우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정품 프로그램을 이제 내가 윈도우 정품을 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면은 제품 번호 입력하라 그래요. 그럼 제품 번호 그 CD에 DVD에 있는 거 프로그램 거기 목록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제품 번호 입력하면 돼요. 그럼 지구상에 나 혼자 쓰는 거니까 잘 돌아가는 거죠. 그 사실은요, 보세요. 여기 보면 제품 번호 여기 뜨죠, 이런 거요. 이거는 보이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 제품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거는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노출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내 걸 꺼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품 번호를 자동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이건 주연테크 거니까. OEM이라고 써있잖아요, OEM. 이게 주문자 생산자 방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윈도우는 누가 만들었어요? MS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주연테크가 MS에다가 나 10,000개만 파시오, 대신에 우리 이름으로 넣어주시오, 주연테크로 넣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건 다 OEM이라고 떠요. 이렇게 제품 번호가 받아 있는 거는요, OEM 버전은요, MS사에서 상담 전화를 안 받습니다. MS사로 전화를 걸어요. 내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좀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드립니다. 전화를 하면은 제품 번호 입력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품 번호 쪼르륵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고객께서는 OEM 버전을 쓰시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답변을 해드리지만 다음부터는 회사로 직접 문의하세요 이런다고. 이거는 MS사에서 이제 벗어난 거니까. 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책에는 윈도우 8 설치하는 책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244페이지에 윈도우 8을 설치하든 윈도우 7을 설치하든 설치를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촥 되더라. 재수가 좋은 거고요.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처음 설정하기가 그래요. 처음 설정하기가 하드디스크가 1000기가짜리인데 얘를 나눠서 쓸 건지 통으로 쓸 건지 그런 거 설정하는 난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줄 알면은 다 하는 거예요. 윈도우 설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53페이지도 보면 뭐 정품 인증하라고 돼 있으면, 내가 정품 프로그램 갖고 있으면 제품 번호 있잖아요. 그거 입력하면 정품 인증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이제 윈도우가 다 설치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버 깔아야지. 드라이버, 메인보드 드라이버 깔고 사운드, 네트워크 그런 드라이버 다 깐단 말이야. 근데 이 드라이버는 메인보드 샀을 때 줬거든. 근데 이제 잊어버렸지, 다 버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에 가서 받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뭐 이상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다음 시간에 283페이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기 수업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홈페이지에 떴는데요. 저 역시도 다음 기 수업할 내용을 강좌 안내를 좀 올려놨어요. 이 시간에 수업하는 거는요 10주 과정입니다. 10주 과정. 첫날이 10월 9일 한글날이라서 공휴일이라서 수업을 안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12번째 주가 12월 25일 성탄절이라서 수업을 안해요. 그러면 12번 수업 중에 10번, 2번이 빠지면 의무적 보강을 한 번 해야 되는데 보강하는 시간도 어렵잖아요. 그럼 수강료가 6만원인데 그래서 아예 5만원 조정했어요.
10번 수업으로. 예. 그러니까 둘째 주에 개강을 하는 거예요, 얘는요. 예. 수업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정비 하드웨어 부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공부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쭉 배울 거예요.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내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CD 레코딩 하는 거, 리핑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 동영상 편집하는 거 말고 콤플레이어 쓰는 거, 뭐 다음 TV파 쓰는 거, 뭐 코덱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쓰는 동영상 강좌들은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법으로 하면 걸려요. 근데 내가 실력이 좋으면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기 사용법, 뭐 그 다음에 PDF 변환하는 방법, 뭐 스마트 워크에 관한 거,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거 간단하게. 여러분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안 해보셨죠? 스마트폰용 홈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홈페이지. 여러분 네이버에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실행해 갖고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시면 제가 뜨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스마트폰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무료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 안 들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금방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PC, 태블릿을 연결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첫날은 설문을 조사할 겁니다. 그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난 이런 걸 좀 더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막 기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수업에 반영을 시킬 거예요.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필요하신 걸 배우면 좋죠. 그 다음에 중부센터에서는요 새벽반에 동영상 편집을 배울 거예요. 동영상 편집하는 거, 베가스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 제작하는 걸 배우고요. 또 일요일날은 낮에 사진 촬영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사진 촬영. 블로거를 배우는데 블로거들이 사진을 모르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 찍을 줄 모르면 꽝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블로그 사진을 위한 촬영 방법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좌 목록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자격증 과정도 있고 뭐도 있고 종류별로 있어요. 이번엔 진짜 다양하네요. 제가 해보니까는 저만 죽어날 것 같은데 이런 강좌들을 개설해 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특별히 뭐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지만은 앞 시간에 뭐 뜯고 뭐 네트워크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못했어요. 제 컴퓨터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댁에서 공유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공유기에 가서 이거 화이브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IP타임 공유기를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관리창 뜨면 관리창에서 무선 인터넷 부분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무선 와이파이 부분 만드세요. IP타임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본인 가정으로. 저희 집은 뭐 훈장내 이렇게 뜨거든. 근데 와이파이 이름은요 영어로 쓰세요. 우리말로 쓰면 안 뜨더라고요. 잘. 이거는 패스워드는 숫자로만 쓸 수밖에 없죠.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거예요. 글자로 쓸까? 글자 써도 되겠다. 그럼 키보드에서 글자, 숫자 다 쓰면 되니까요. 근데 어차피 와이파이, 가정에 있는 와이파이는 패스워드를 한 번만 지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드세요. 가족들끼리만 공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친척이 왔어. 친척이 왔는데 패스워드 알려달라 그러면 난감하죠. 알려주기 참 뭐하잖아.
그럼 고장났다 그러세요. 알려주시든지. 예. 아, 선생님 이거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아까 해주시다 그러죠. 어떤 거? 집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름은요 영어로 쓰시고요. 아니요. 그 저기 IP 타임이 아니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고. IP 타임이 아닌 공유기를 쓰시는 거는요. 자, 이것도 자 보세요. IP 타임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게요. IP 타임 홈페이지거든요. 그럼 여기 IP 타임 뭐 제품 소개, 고객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설치 도우미 사용 방법, 뭐 여기에 뭐 초기화 방법 뭐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 연결 방법 이런 것들. 여기 설명이 다 있어요. 이 설명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 있습니다. 설치 도우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IP 타임은 요 숫자로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요 주소창을 치면은 관리창 뜨지 않습니까? 근데 IP 타임이 아닌 모델은 요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1일 수도 있고요. 0.1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르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설명서가. 네. 그 설명서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건 대부분이 IP 타임일 거예요. 잘 모르시면은 선생님 저희는 IP 타임이 아닌데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설정하는 방법 인터넷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찾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선생님 그 질문 드렸었는데요. 녹음기로 유튜브를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예. 이게 보여요. 근데 막상 그 녹음된 거를 틀면 소리가 안 나요. 컴퓨터 자체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 녹음되는 소리가 이렇게 녹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소리는 안 나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과정인데 보세요. 소리가 올라가죠. 조용히 있다가 뭐라고 떠들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볼륨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녹음을 했는데 막상 녹음한 거를 재생을 해보면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면 녹음할 때 평상시에는 잘 들리잖아요. 일반 컴퓨터 소리가. 근데 그거로 녹음한 파일이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되는데 사무실일 거가 아, 그 파일을 집에서 틀면은 아니. 집에서는 공 녹음기가 잘 플레이가 돼요. 예. 녹음한 거 소리가 다 잘 나요. 예. 근데 사무실에도 가서 이제 그 파일을 가져가서 틀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 자체에서도 소리가 안 나요. 그 자체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제가 재생을 해보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사무실 컴퓨터 자체가 소리가 안 난다 이거죠. 네, 소리는 나요. 재생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면 나는데 그걸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 파일이 다른 데서는 되는데 아니 안 해봤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가져가지를 아예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왜 그런지. 그런데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보여드릴게요. 요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져야 되겠는데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몇 번 자료냐면은요 22번 22번이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료실 22번이에요. 가시면은 프리메이크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얘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만 여기다 붙여주면은 동영상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